안녕하세요. 우리의 찬란한 역사를 알고 있습니까? 우리의 찬란한 역사를 찾아 떠나봅시다. 출발. 900년대 초부터 1300년대 후반까지 이어온 고려, 정식 발음 고리가 있습니다. 450여 년 동안 이어온 왕씨의 고려, 화하족 사서에는 고려를 설명할 때 주몽의 고구려부터 설명을 합니다. 그들은 왜 주몽의 고구려부터 왕권 고려까지 이어서 설명을 할까요? 그때 그 시절에는 하나의 나라라고 생각해서 아닐까 생각합니다. 고려의 역사는 기원전 37년부터 시작하여 기원 후 1392년까지 이어졌다고 봐야 합니다. 1400년 동안 이어온 고려라고 말해야 합니다. 고구려 시절의 경도는 국내성, 환도성, 평양성 등이 있습니다. 고려의 경도는 개경입니다. 개성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평양 동쪽에 개경이 있고 개경은 고구려의 땅이었으며 개경 주위에는 경기를 설치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경기란 고려 조선시대 왕도와 왕실을 보위하기 위해 설치된 왕도의 외곽지역으로서 고려 때는 장단현령을 두어 송림, 임진, 토산, 임강, 적성, 파평, 마전의 7개 현을 관할하게 하였습니다. 고려 현종 때에는 경성의 오부 방리를 정하였다고 합니다. 동부 방이 7개, 리가 70개, 남부 방이 5개, 리가 71개, 서부 방이 5개, 리가 81개, 북부 방이 10개, 리가 46개, 중부 방이 8개, 리가 75개를 정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개경의 북쪽에도 방이 10개 나 있습니다. 개성 북쪽은 너무 산지가 많아서 방이 10개 나 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송악산과 개경은 딱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한반도 개성은 송악산과 너무 딱 붙어 있습니다. 경기를 설치하기에는 너무 부족합니다. 개성의 서쪽과 동쪽은 산지이고 남쪽은 낮은 구릉으로 이루어진 산들이 있습니다. 적국이 쳐들어오면 방어하기는 좋은 곳입니다. 하지만 하나의 나라의 수도로서 경제 활동에는 너무 제약이 있습니다. 조선에서의 수도를 결정한 지금은 서울, 한양이 딱입니다. 만약에 고려가 한반도에 있었더라면 고려에서도 지금의 서울을 수도로 정했을 겁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수도는 평야지대에 설치합니다. 그런데 한반도 개성은 산지가 많습니다. 이때 개경의 나성이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21년의 기간 동안 30만 4,400명을 징발하여 성을 쌓았다고 합니다. 성의 둘레가 29,700보이고 나각이 13,000칸이며 대문이 4개, 중문이 8개, 소문이 13개입니다. 또한 황성은 2,600칸이고 문이 20개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잘 보시면 나성과 황성 두 개의 성을 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려사를 보시면 1009년에 개경의 나성을 쌓을 것을 의논하였다. 1011년에 이 달의 송악성을 더 수리하고 서경에 황성을 쌓았다. 송악성은 개경 위에 있는 성이고 궁예가 자리를 잡은 성입니다. 서경은 평양성이고 황성을 말합니다. 황성은 임금 황자를 쓰기 때문에 임금의 성입니다. 30만 명의 인력을 동원하여 21년 동안 공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30만 명이 먹고 자고 했을 텐데 작은 고려에서 가능했을까요? 사서에서는 고려의 총인구가 210만 명이라고 합니다. 총인구의 7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사에 투입한 셈입니다. 농사는 누가 짓고 나라는 누가 지키며 나라의 살림은 누가 맡아서 할까요? 고려의 인구는 엄청 많았다고 봐야 정상입니다. 조선에서 고려를 한반도 안에 다 집어넣으려고 하다 보니 인구에 대한 사실을 왜곡하였거나 조선의 총인구 수가 그 정도였기 때문에 그리 적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30만 인력을 동원하여 건설한 성의 둘레가 29,700보라고 합니다. 일보의 6척입니다. 시기적으로 한 척의 기준은 달라졌지만 조선 세종 때 한 척에 20.81cm입니다. 6척이면 124.86cm입니다. 즉, 일본은 124.86cm입니다. 29,700보면 37.08342km입니다. 어마어마한 크기의 외성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일보 거리두기를 시행했던 적이 얼마 안 됐습니다. 그때를 생각해 보시면 일보란 한 발만 간 거리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보란 오른발, 왼발을 앞으로 가서 나오는 거리를 말합니다. 다른 기록에는 정부 23만 8,938명과 공장 8,450명이 동원되었으며 성의 둘레는 1,660보, 높이 27척, 두께 12척, 행랑 건물이 4,910칸이라고도 한다. 란 말이 있습니다. 이 기록을 보더라도 성의 둘레는 13.310076km입니다. 높이는 27척 5.6187m입니다. 두께는 12척 2.4972m입니다. 성의 둘레는 약 13km라고 합니다.
성의 둘레가 13km의 성이라고 하면 엄청 큰 성입니다. 현재 대륙 북부 지역에서 성의 둘레가 13km나 되는 성은 없습니다. 외성이라고 하기에는 성의 크기에 비례해서 높이와 두께가 너무 작습니다. 제가 보기엔 내성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한반도 개성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남대문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남쪽의 대문이면 외성의 남쪽 끝에 있는 성벽입니다. 37km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북쪽은 송악산을 넘어갑니다. 외성 안에 큰 산이 자리하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13km로 해서 개성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딱 알맞게 나옵니다. 그런데 대문이 4개인데 이 위치에는 대문이 3개면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북쪽은 산악지역이라서 대문이 필요 없어 보입니다. 조선의 한양에 북대문이 없는 것과 같은 위치입니다. 생각은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됩니다. 개경에는 송악산이 있습니다. 소나무송의 큰 산 악입니다. 현재 개성에는 송악산이 있는데 해발 488m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산이 웅장함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너무 산이 낮고 큰 산에만 붙는다는 큰 산악 한자입니다. 그런데 개성의 송악산은 너무 작습니다. 개경에는 지진이 많이 났습니다. 사서의 내용을 보시면 개경에 지진이 났다는 기사 내용이 많습니다. 개경에 지진이 났다는 기사의 내용이 21건이 있습니다. 가옥이 무너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반도에서는 저 정도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정말 안전한 땅인 한반도이긴 합니다. 동아시아에서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곳은 일본 열도입니다. 그 다음으로 대륙입니다. 그 중에서 태행산맥 일대와 사천성 서쪽 일대에 강한 지진이 일어납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면 자세히 나오는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개경은 현재의 북경입니다. 이건 제 생각이고 어디까지나 추측에 불과하지만 37km나 되는 외성을 가진 곳은 북경뿐입니다. 서안시에 있는 외성도 크지만 13km가 나옵니다. 개경의 다른 기록에 성의 둘레가 1660보라고 나와 있는데 서안시의 외성과 일치하지만 서쪽에 평양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위치상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평양성은 고려시대의 서경이고 평양성 동쪽에 개경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학계에서는 한반도에 서경, 중경, 남경, 동경 순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있습니다. 서경은 서쪽이고 동경은 동쪽인데 왜 서경은 북쪽에 있고 동경은 남쪽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려의 황제들이 바보라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요? 어쨌거나 서경은 아주 조금 서쪽으로 치우치기는 합니다. 동경은 서경보다 좀 더 동쪽에 있습니다. 희한한 일입니다. 그럼 개경을 북경이라고 생각하고 외성과 내성을 고려사에 나온 내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외성의 둘레가 37km 정도 나온다고 했습니다. 북경에 있는 자금성의 외성을 보시겠습니다. 남쪽 정가운데에 보시면 큰 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밑으로는 해자가 파져 있고 오른쪽으로 가보면 코너에 외성의 구조물이 남아있고 그 위로는 해자가 이어져 있습니다. 자금성의 8시 방향에 보시면 외성의 구조물이 하나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북쪽으로도 해자가 파져 있고 그 아래로 중문으로 보이는 곳에 성문의 흔적이 보입니다. 보이시는 지도에 보라색 실선을 외성 성벽이라 생각됩니다. 자금성 궁전 주변으로 내성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보입니다. 현재 남아있는 곳은 자금성 남문 입구 아래에 보시면 성문이 있고 그 성문 중심으로 내성이 이루어졌다고 보입니다. 지도에 보이시는 노란색 실선이 내성 성벽으로 보시면 됩니다. 외성과 내성의 중간에 있는 오렌지색 실선은 중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송악산이라고 추정하는 곳을 보겠습니다. 지금의 북경 위의 산지가 보입니다. 정확하게 어디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곳입니다. 해발 1514m이고 인근에서 제일 큰 산입니다. 바위가 많은 산이고 사서에서도 나오듯이 송악산 바위가 무너진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잠깐 보시고 가겠습니다. 송악산의 바위가 무너지다. 송악신사의 바위가 무너지다. 등등 11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팩트라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음식점 간판이 송악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식당은 왜 송악산이라고 했을까요? 지금의 중국 내에서는 송악산이 없습니다. 그것도 북경에 있는 식당입니다. 지금의 중국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지명입니다. 고려사에 보시면 서경유수관 평양부 연역, 여기에 보시면 대동강이 있다 곧 폐강으로 또 왕성강이라 부른다. 대동강은 삼국시절의 폐수라고 불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개경의 서쪽 서경 평양성 황성입니다. 평양 남쪽으로 폐수가 흐르고 고려 때에는 대동강이 흐릅니다. 고려사 열전 이이방입니다. 붉은색 부분을 보실게요.
조이총은 군사를 이끌고 개경을 향해 오다가 개경 서쪽 권유로에서 주둔하였다. 그 밑에 보시면 이이방이 승기를 타고 북쪽으로 추격하여 대동강에 다다르자 조이총은 흩어진 병사들을 수습해서 다시 성을 지켰다. 개경에서 서북쪽으로 가면 대동강이 나온다는 내용입니다. 고려사 공민왕 19년에 이성계가 우라산성을 공격해 함락시키다. 에서 마지막 내용 보시면 동쪽으로는 황성에 이르고 북쪽으로는 동령부에 이르며 서쪽으로는 바다에 이르고 남쪽으로는 압록강에 이르는 지역이 텅 비게 되었다. 라고 합니다. 동쪽으로는 황성에 이르고 북쪽으로는 동령부에 이르며 서쪽으로는 바다에 이르고 남쪽으로는 압록강에 이르는 지역이 텅 비게 되었다. 서쪽에는 바다, 현재에도 바다라고 불려지는 곳입니다. 한 곳도 아니고 두 군데입니다. 압록강에는 오리가 많습니다. 압록강이 흘러 대동강과 만나 예성강이 되어 개경으로 흘러 바다로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개경에도 오리가 많습니다. 고려사 김보식 열전 김보식이 장기전을 펼쳐 서경을 평정하다. 김보식이 서경은 북으로는 산과 언덕을 등지고 삼면은 물로 막혔으며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대륙에서 보이시는 황성의 북쪽을 보시면 그리 높지 않은 산에 언덕이 있고 더 올라가면 높은 산들이 있습니다. 북한 평양을 보시겠습니다. 평양의 북쪽은 해발 100m짜리 산들이 드문드문 있습니다. 황성이라고 생각한 곳에는 선화고성이라고 있으며 아직도 성벽은 많이 남아있고 동서 거리는 3km 나옵니다. 성벽 안에는 황성거리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고려 거란 전쟁이 있습니다. 2차 전쟁 때 거란군이 40만이라고 합니다. 조선보다 작았던 고려라면 한 달도 안 돼서 고려는 전쟁에서 패했을 겁니다. 조선의 임진왜란 때 일본군의 병사수가 24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 병사로 쳐들어와서 전멸에 가까운 인명피해를 봤습니다. 고려의 인구가 210만이면 싸울 수 있는 젊은 남자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많아야 50만 명 정도 될 듯합니다. 전국에 퍼져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한데 모으는 시간이면 고려의 개경은 이미 무너지고 졌을 것입니다. 희한한 것이 우리 선조님들의 외침을 받으면 적군이 10배 정도 많이 쳐들어옵니다. 고구려의 살수대첩이나 당나라의 외침이나 신라의 매소성 전투 등이 있는데 하나같이 적은 병사수로 대승을 합니다. 정말 희한한 일입니다. 우리 선조님들이 너무 잘 싸운다고는 생각하지만 이건 좀 너무한다고 생각될 정도입니다. 병사수와 인구수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1512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화하족의 역사책은 왜 원본이 없는 걸까요? 필사본이라고 하는 화하족의 역사책들은 언제 다시 만들어졌을까요? 정확한 건 아니지만 명나라 때 다시 쓰여졌다고 합니다. 조선과 명나라에선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왜 역사서들이 다시 필사가 되었는지 이해하기 힘들어집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란한 역사를 위해 달려봅시다. 감사합니다.